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라서 한 주가 조금은 빨랐던 것 같아요. 조금은 예상을 했었던 대로 오늘 코스피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고,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2400포인트를 이탈해버렸네요.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은 반등해준 것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을 삼아보고요. 또 코스닥은 1.45%의 하락과 함께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오늘은 지수의 하락 대비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항상 금융투자가 문제죠. 오늘도 금융투자에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그게 오늘 하락의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미약하지만 상승이 나왔고, 그렇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조금은 컸던 것 같아요. 최근 한 달 내에 보면 가장 많은 매도 규모였던 것 같고, 반대로 현대차는 다시 한번 20만원을 돌파했고, 오늘도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 매도 폭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이 깊었던 것 같아요. 5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으니까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SM,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현대차하고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고려아연,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기아, FNF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약간의 리오프닝 관련주가 두 종목이 포함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못했어요. S&P 500이 1.1%, 나스닥이 1.4%, 그리고 다우지수는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종가를 한번 보면 지금 종가 위치가 직전 저점, 전저점까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면 한 번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는데 지난주가 국내 증시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다면 오늘이 미국 증시의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수요일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과연 분위기상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변동성은 이때 상승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국내 증시에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때문인지 오늘 국내 증시도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6월달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1%, 대만도 0.8%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지수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봐도 미국 증시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종가는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월 중순의 저점, 가장 최근 저점까지 지수가 밀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6월달하고 7월달 직전 저점보다는 약 2달 전의 저점, 그때를 조금 더 중요시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대응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코스피가 오늘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는데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하고 기아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대차가 1.5%, 1.7%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기아도 1.3%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 관련주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수급까지, 특히 외국인이었죠. 이쪽에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보조금 이슈가 나오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 나왔지만 또 최근에는 다시 강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차 공장이 건설이 되는 조지아주에서 여기는 텃밭이 공화당이거든요.
그렇지만 여야 할 거 없이 이 인플레 감축법이 공장 건설까지 2년 정도는 유예가 돼야 되고, 또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연방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렇지만 인플레 감축법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현대차가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할 가능성은 낮아도 규모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우려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어제 시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가 올해 말에 레벨 3를 적용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이고,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당 기술은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제네시스 G90 모델, 여기에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벤츠를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지만, 최근에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내연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자동차를 잘 뽑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저가 자동차, 이런 인식들이 강했었다면 제네시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기차인 아이오닉까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조금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해서 오늘 조금은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정말로 연말에 인플레 감축법이 2년 정도 유예가 될지, 그거는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통과가 되면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으로서 주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단지 그렇게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과거의 기아차의 애플 이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로 애플과의 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협업이 된다면 그거는 단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행여나 이게 틀어진다면 상당히 투자 계획에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은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1,4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환율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9년 3월 이 당시에 환율이 1,597원까지 올라왔었고, 지금 그때 이후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8월 달에 미국 CPI가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이다, 연말 기준이에요. 혹은 4%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금리 상단을 예측할 수가 없는 만큼 거기에 따른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단, 그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던가 다음 달에 CPI가 많이 꺾이면서 그 상단이 대체적으로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제서야 환율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의 최대폭, 그걸 확인할 수 없는 만큼 1,400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시고요. 또 반대로 조금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꺾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최대폭,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환율이 꺾일 테니까 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시각까지 조금은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여주었던 태양광 관련주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5%, OCI가 7%,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4%, 물론 추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잖아요. 때문에 오늘 시장보다 크게 빠지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고점에 대한 변곡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내가 끝물에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태양광 관련주 절대 매수할 계획은 없고요. 차라리 새롭게 떠오른 테마들, 11월 달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 시점으로 하여금 그 직전부터 네옴시티 관련주들 기대감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조 이방원 관련주들, 그런 종목보다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만큼 차라리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저는 기대감을 가져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과거만큼의 견조한 모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상승만 하는 업종도 없고 또 마냥 하락하는 업종도 없는 만큼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는 자칫하다가 끝물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업종들을 잘 선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추세가 지금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태양광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F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인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조금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